안녕하십니까. 에코데일리 신문사의 조지영 기자입니다. 앞으로 4.15 총선이 17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허용석 은평구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후보님께서는 경력을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일도 하셨고 네. 또 풍부하신 것 같아서 네.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는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네. 후보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저기가 많다, 경력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의 저는 자수성가형 네. 사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상고를 졸업하고 옛날에 상고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갔으니까 네.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금 성장했다 어린 시절에 특히 아마 어렸을 때 아마 쌀이 없어가지고 조를 삶아가지고 드셔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밥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저는 못 먹어봤어요. 조밥을 먹어보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밥을 먹어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연탄가스가 많았어요. 지금 보일러가 많지만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쓰러져 본 적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청소년 시절은 굉장히 많이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재무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이런 데서 이제 일하면서 제가 이제 조세와 재정 전문가로 이제 많이 일을 했고요. 특히 외환위기 때 이럴 때는 제가 외채 만기연장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실이나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일하면서 제가 신행정 수도 건설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정비 사업법도 이제 제가 다룬 적이 있고 그런 재정과 그다음에 국토 건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영학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경영학도인데 제가 지금 SK 네트워크스 이사회 의장을 했었는데 여러 기업의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후보님 이제 공약이 거리 이제 붙은 것도 좀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공약을 좀 준비하고 계실 텐데 네. 우리 을을 위해서 그 많은 공약들 중에 가장 이건 내가 꼭 얘기하고 싶다는 공약이 있다면 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꼽아라 그러면 저는 역시 교통 문제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그 교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교통을 빠르게 어디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교통은 예컨대 강남과 은평을 생활, 경제 아니면 문화, 교육 이런 거에 격차를 없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교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쪽 서북부 지역에 서울의 서북부 지역에 있는 은평은 교통이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신분당선이 지금 용산까지 와 있는데 네. 오게 돼 있는데 그게 종로를 거쳐가지고 우리 은평 뉴타운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은평 세결 사업도 역시 중요합니다. 네. 터널을 한번 뚫으려고 그러다가 네, 못 그게 뚫었죠. 중지되게 네. 돼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저는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통일로 우회도로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산동 이런 지역에서는 6호선 지하철에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복선화하고 네. 아울러 의정부까지 쭉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은평의 현안은 교통이다라고 네. 보고 교통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네 가지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코로나19인데요. 저희 서민과 중상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와 소상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우리 후보님의 어떤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위생, 방역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진이나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주의를 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이 코로나19까지 겹쳐져 가지고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돼 가지고 전통 상인,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선별을 좀 잘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컨대 몇 세 이하 아이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재정 지원, 추경을 지원한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는 저는 그런 방법은 전형적인 재정 파퓰리즘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정작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이에요. 예컨대 네. 연극 같은 거 잘 안 되죠. 네. 영화 같은 거 안 됩니다. 음악 같은 거 안 되고 전시회 같은 거 잘 안 돼요. 그다음에 병의원, 관광사업, 관광 특히 네, 그렇죠. 직격탄을 맞았죠. 네. 그다음에 항공사 같은 데도 안 돼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음식점, 숙박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비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연기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아예 없어져서 네. 공연을 하려고 기획했는데 더 이상 공연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안 되면. 네.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이 추경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 일부 업종, 네. 그 업종을 선별적으로 잘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은평구 특히 그 진간동에서의 현안을 보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개발연대 시대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생활의 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거 가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그런 환경 정책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시간 많이 걸리고요. 당연히 아마 비용이 또 많이 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수반될 겁니다. 이번에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는 저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사업이 소위 발동을 건지 시작을 건지 한 20년이 됐어요. 네. 옛날엔 여기가 농토였습니다. 네. 농토였는데 그때 예컨대 폐기물 처리 단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20년이 끌었거든요. 네. 근데 20년이 들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5만 8천 세대가 5만 8천의 인구가 그 주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환경이 너무나 변했다. 그래서 네.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고충 처리가 제기됐는데 네. 아마 10만 명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랭킹 1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 불만도가 높은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 일종의 혐오 시설이거든요. 네.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공청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이런 네.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폐자원 처리시설 같은 거는 아마 더 이상 땅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힘들어서 환경부의 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정책은 가급적이면은 기존 시설을 고도화하거나 네. 기존 시설을 좀 확대해서 기존 입지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네. 이게 기본 방침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부지에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환경부의 기본 정책에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대체 부지 확보를 포함한 원점에서의 어떤 재검토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네. 의원이 되면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하다 보니까 선거 홍보 운동하기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후보님의 어떤 필승 전략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선거가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뭐라 그럴까요? 경쟁 네. 상대가 있는 어떤 하나의 게임인데 네.
그렇게 보면 아마 선거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출직에 나올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조언을 받은 거는 선거라는 거는 상대방과 다투는 게 아니라 후보가 유권자와 벌이는 게임으로 생각하라고. 네. 그래서 후보가 유권자와의 어떤 좋은 소통의 접점을 넓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선거를 해라. 네. 이런 조언을 받아서 네. 그대로 지금 좀 이행하려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사실 모임도 어렵고 제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네. 얼굴도 보이기 힘든데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제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일하고 국토교통부 같은데 총리실 같은 데서 일한 30년의 그 경제 관료로서의 모든 경험을 네. 우리 은평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인평의 현안 해결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 쏟아붓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 경력을 잘 보시면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국회의원도 경쟁을 좀 시켜달라고. 네. 그래야 국회의원도 긴장을 하고 네. 4년 내내 열심히 지역 주민을 섬기고 일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 준비된 후보니까 잘 좀 지지해 주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선거에서 당선하시면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될 건데, 네. 어떤 위원회에서 내가 활동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있으신지 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하튼 은평을 지구에서 지금 당면한 은평, 조금 넓게는 은평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위해서 지역구 선정 사업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은평의 그 신분당선 연장 사업, 서북부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조 6천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마 GTX 이런 사업도 아마 예산이 한 뭐 1조 9천억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은평 세길 이런 것들은 네. 3천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예산 당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전공이 또 조세니까 네. 조세 재정이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은평을 위해서 일하려면 네.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네. 저희 미래통합당이 성장과 뭐 소득 이런 거시경제 담론은 굉장히 능한데 네.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나 어젠다 개발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 하위 40% 계층의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네. 제가 한국판 비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고 네. 이거를 법제화하고 이걸 정책화해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걸 네.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네. 복지 관련해서는 네. 소득 하위 40% 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기본 생계를 돕는 그런 거가 되겠지만 네. 아울러 사회 안전망 장치를 좀 가졌으면 해요. 이 사회 안전망 장치는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걸 우리는 규제 혁신이라고 보통 언론에서 얘기해요. 네. 규제 혁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규제 혁신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기존 산업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기존 산업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어느 날 벼랑간 생계가 안 되면 저항하게 돼가지고 규제 혁신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규제 혁신 과정에서 궤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생활을 기본 생활을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보장하는 네.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규제 혁신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비버리지 보고서는 어려운 분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뿐만 아니라 규제 혁신에 필요한 사회 안전망도 같이 갖고 네. 가는 그런 어떤 보고서가 될 거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 을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꼭 요 말은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미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 주민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 예산 전문가로 그리고 이제 국토개발 전문가로 제가
30여 년간 경력을 쌓아왔고 그리고 제가 기업 경영에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나름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은평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이 모든 경력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은평의 현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게 해서 은평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모두 여기에 거주하면서 오래 사는 그런 은평. 저의 슬로건이 은평을 금평으로 만들자입니다. 네. 그래서 은평을 금평으로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여태까지의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네. 투입하겠다. 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